남자는 어떻게 해도 상상하지 못했다. 자신이 소환한 두 번째 실령계 시종이 또 한 명의 꼬마 로리일 줄은. 남주는 보자마자 그대로 멘붕했다. 실물과 사진이 한 번도 일치한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실망한 듯한 남주를 보며 꼬마 악마 루실리아는 못마땅한 눈빛을 드러냈다. 남주가 영 믿음직스럽지 않다고 느꼈다. 게다가 딱 봐도 그리 똑똑해 보이지 않았다. 실피는 그 말을 듣고 그런 식으로 주인님께 말하는 건 별로 좋지 않은 것 같다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루실리아는 말투는 좀 거칠 뿐이라며 사실 악의는 없다고 말했다. 원래 악마들은 대부분 다 그렇다고 했다. 그러고는 루실리아가 실피 곁으로 다가가 한참 살펴본 뒤 말했다. 내 모습을 보아하니? 발키리인 것 같네. 실피는 맞다고 답했다. 너와 마찬가지로 남주의 시종이라고. 앞으로 잘 부탁한다고 인사했다. 루실리아는 대충 대답하더니 곧바로 남주에게 먹을 걸 달라고 했다. 남주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왜 벌써 배가 고프냐며 의아해했다. 그때 실피가 말했다. 마침 근처에 슬라임 한 마리가 있다고. 남주는 루실리아의 전투력을 직접 보고 싶어 그녀를 전투에 내보냈다. 아마 슬라임은 죽는 순간까지도 자신이 뭘 잘못했는지 몰랐을 것이다. 시작부터 초위 마법 한 방이라니. 그 위력에 남주도 넋을 잃고 말았다. 실력만 보면 실피와 막상막하였다. 하지만 변하지 않은 점도 있었다. 힘을 사용할 때마다 배가 고파진다는 것. 다만 먹는 양은 실피의 2배였다. おかわり。ああるわけないだろ。ケチな主人に当たったみたい。最悪。 키는 작으면서 성격은 또 얼마나 센지. 그 모습을 본 남주는 다른 스킬인 침식의 기운도 확인해보기로 했다. 대신 드롭된 마핵은 먹게 해주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남주는 상상도 못했다. 이 스킬이 자신에게 지울 수 없는 트라우마를 남길 뻔할 줄은. 루시가 발동한 침식의 기운은 닿는 마물마다 불과 2초 만에 고깃덩어리로 변해버렸다. 귀여운 실피마저 거의 겁에 질릴 정도였다. 다행히 던전에서는 마물이 죽으면 곧바로 사라지기 때문에. 아니었으면 그 고깃덩어리 속에서 마핵을 찾는 건 생각만 해도 끔찍했을 것이다. 이후 남주는 약속을 지켜 고블린이 떨어뜨린 마핵을 루시에게 먹였다. 그런데 루시는 고블린의 마핵이 슬라임보다 훨씬 맛있다는 걸 알게 됐다. 즉, 더 강한 마물의 마핵일수록 더 맛있다는 뜻이었다. 그래서 당장이라도 3층으로 가고 싶어 했다. 이를 위해 남주는 큰돈을 들여 석궁을 샀다. 하지만 이곳의 마물들은 이제 단독 행동이 아니라 무리로 다녔기 때문에 남주는 함부로 돌진할 수 없었다. 원래는 기습으로 한 마리부터 처리하려 했지만 생각보다 본인 실력이 너무 형편없었다. 석궁 화살이 지옥 사냥개 머리를 그대로 스쳐 지나간 것이다. 다행히 실피가 재빨리 방어막을 펼쳐준 덕분에 겨우 목숨을 건질 수 있었다. 곧이어 루시가 화염 마법으로 마무리를 지었다. 하지만 남주가 예상하지 못한 건 방금 전투가 끝나자마자 루시가 다가와 마핵을 달라고 한 것이었다. 게다가 한 개로는 간에 기별도 안 갔다. 결국 남주는 많이 일하면 많이 준다고 약속했다. あと何体か倒したら余分にやるから。本当だな。約束だぞ。おう。嘘だったら地獄に落とすぞ。 남주의 확답을 받은 뒤 루시의 작업 효율은 눈에 띄게 올라갔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하루 종일 사냥했는데도 남주의 수확은 별로였다. 마핵을 두 꼬마 로리에게 동시에 나눠줘야 했기 때문이다. 심지어 루시는 실피보다 몇 배는 더 먹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자 실피는 눈에 띄게 서운한 기색을 보였다. 처음엔 남주도 별로 신경 쓰지 않았지만 TV에서 방영 중인 연애 드라마를 보고 난 뒤 그는 순간 모든 걸 깨달았다. 연애 문제에 서툰 그는 학교에서 소꿉친구에게 물어봤다. 두 절친의 여자친구 이야기라고 둘러대며 성격이 완전히 반대인데 얌전한 여자아이가 왠지 성격이 강한 여자아이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 같다고. 어떻게 해야 모두가 사이좋게 지낼 수 있냐고 물었다. 그리고 소꿉친구의 대답을 듣고 나서야 깨달았다. 그래서 다음날 남주는 실피만 따로 소환했고 속마음을 솔직하게 말해보라고 격려했다. 몇 번 실랑이가 이어진 끝에 결국 참다 못한 실피는 말했다. 자기도 루시 같은 대우를 받고 싶다고. 분명 전에는 항상 자신이 남주 곁에 있었는데 지금은 남주와 대화할 기회도 줄어들었고 심지어 마핵도 먼저 루시에게 주고 있다고. 그 말을 듣고 남주는 드디어 깨달았다. 실피가 질투하고 있었다는 걸.
그래서 앞으로는 반드시 공평하게 대하겠다고 약속했다. 마핵도 똑같이 나눠줄 뿐만 아니라 방금 전투에서 실피가 해낸 활약도 제대로 칭찬해주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모두를 똑같이 챙기는 건 쉽지 않았다. 이번엔 루시도 질투하기 시작한 것이다. 남주에게 칭찬받고 싶어 했다. 하지만 이 정도로 남주가 당황할 리 없었다. 듣기 좋은 말은 술술 튀어나왔다. 애교 많은 여자가 역시 복이 많은 법이다. 그리고 그 이후 실피도 더욱 열심히 싸우기 시작했다. 광폭 멧돼지 한 마리를 쓰러뜨린 뒤 마침내 2레벨로 레벨업했다. 신령급 시종답게 고작 1레벨 상승이었지만 능력치는 엄청나게 상승했다. 남주는 레벨업한 실피가 얼마나 강해졌는지 궁금해. 지옥 막연 3마리를 상대하게 했다. 예상대로 또 한방 컷이었다. 그리고 실피의 또 다른 스킬인 방어막도 강화되었다. 결계 범위가 넓어진 건 물론이고 지속시간도 2배로 늘어났다. 루시도 틈을 타 공격하려 했지만 남주는 마핵을 아끼고 싶어 십자 석궁을 꺼내 직접 처리했다. 전투가 끝난 뒤 남주는 드롭된 마핵 2개를 실피에게 줬다. 그런데 예상치 못하게도 레벨업 후 실피는 강해진 것만이 아니었다. 식욕까지 더 커져버린 것이다. 스킬 2개를 연속으로 사용한 뒤에는 마핵 2개로도 배가 차지 않았다. 남주는 몹시 난감했지만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결국 던전을 나올 때마다 소량의 마핵만 가져올 수 있었다. 이렇게 되니 수입이 전혀 남지 않았다. 어쩔 수 없이 남주는 본업으로 돌아갔다. 살충제 2병을 들고 다시 1층으로 향했다. 슬라임을 많이 잡아서 비상용 마핵을 모아두려는 생각이었다. 그 모습을 본 루시는 도와주겠다고 했지만 남주는 단칼에 거절했다. 내가 도와주면 본말 전도잖아. 최근 남주가 계속 슬라임만 잡고 있어서 접수처 직원 누나도 의아해했다. 난 내가 벌써 4층까지 간 줄 알았는데 왜 다시 1층으로 돌아온 거야? 남주는 초심으로 돌아가고 싶었다고 둘러댔다. 그래도 4층에 대한 동경은 여전했다. 장비만 한 번 더 바꾸면 도전할 생각이었다. 하지만 새 장비는 가장 싼 것도 50만이었다. 지금의 그는 도저히 살 수 없었다. 결국 남주는 다시 1층에서 돈을 벌기 시작했고 마침 운 좋게 희귀 슬라임까지 마주쳤다. 남주는 자신의 운이 참 좋다며 감탄했다. 이번에도 신령계 카드 하나 얻을 수 있겠다며 곧바로 실피와 루시에게 공격 명령을 내렸다. 신의 번개, 지옥 업화, 아니 진짜 슬라임 하나 잡는데 이렇게까지 해야 하냐? 콤보 공격 한 세트가 끝나자 슬라임은 그대로 증발해버렸다. 하지만 남주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이번엔 시종 카드가 드롭되지 않고 대신 희귀한 마법 구슬이 떨어진 것이다. 그것만 있으면 세상을 멸망시킬 마법사가 될 수 있다고 했다. 남주는 망설임 없이 바닥에 던져 사용했다. 깨지는 순간 푸른 빛이 남주를 감쌌고 동시에 워터볼 마법을 습득했다. 아무것도 모르는 그는 엄청난 마법이라 생각하고 곧바로 마물에게 위력을 시험해보려 했다. 혹시 몰라 실피에게 방어막을 펼치게 하고 자신은 새 스킬을 사용했다. 엄청 유용한 스킬일 거라 기대했지만 지옥 막연에게 완벽히 적중하고도 상대의 체력반은 전혀 줄지 않았다. 오히려 도발당한 줄 알았다. 지옥 막연이 다시 덤벼들었다. 남주는 겁에 질려 그대로 바닥에 넘어졌다. 루시는 멸망의 어파 한 방으로 상대를 순식간에 처치했다. 그 모습에 남주는 괜히 창피함을 느꼈다. 워터볼은 그냥 쓰레기 마법이라고 생각한 것이다. 그 모습을 본 실피는 급히 위로했다. 마법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대단하다며 숙련도가 쌓이면 위력도 강해질 거라고 말했다. 루시 역시 동의했다. 목이 마를 때면 언제든 물을 마실 수 있다며 물은 생명의 근원이니까라고 말했다. 그 말을 들은 남주는 조금 후회했다. 차라리 마법 구슬을 팔 걸 그랬다고. 그렇게 오늘 탐험을 마친 뒤 풀이 죽은 남주는 공원에서 쉬고 있었다. 공교롭게도 그곳에서 소꿉친구를 만났다. 그리고 두 사람은 함께 집으로 돌아갔다. 남주는 이전 일에 대해 감사 인사를 전했다. 소꿉친구의 조언이 없었다면 그렇게 골치 아픈 문제는 해결하지 못했을 거라고 말했다. 소꿉친구는 바로 눈치챘다. 그거 결국 내 이야기였구나. 남주는 친구 이야기였다고 해명하려 했지만 소꿉친구는 전혀 믿지 않았다. 그대로 집 안으로 들어가 버렸다. 정말 문제가 끝나기도 전에 또 문제가 생겼다. 정말이지. 남주가 유일하게 쓸 수 있는 마법은
공격력이라곤 전혀 없는 워터볼 뿐이었지만 밤낮 없이 계속 훈련한 끝에 워터볼의 형태를 바꿀 수 있는 능력을 손에 넣었다. 그리고 그 효과를 바탕으로 남주는 자신에게 가장 잘 맞는 전술을 개발했다. 바로 워터볼로 마물을 질식시켜 죽이는 것이었다. 옆에서 두 꼬마 로리가 칭찬해주자 남주의 자신감은 그 어느 때보다 넘쳐났다. 게다가 최근에는 레벨도 거의 오르지 않았기에 남주는 곧바로 미궁사층에 도전하기로 결심했다. 이를 위해 비싼 전투복까지 따로 구입했다. 겉보기엔 못생긴 옷처럼 보여도 이 전투복은 화살 공격을 막아줄 수 있었다. 게다가 마법 효과를 강화해주는 팔찌까지 챙겼다. 그렇게 전투 준비를 마친 뒤 남주는 평소처럼 먼저 4층의 환경을 확인했다. 그런데 뜻밖에도 실피가 그 순간 불길한 기운을 감지했다. 마치 자신의 천적 같은 존재였다. 역시 아무도 바퀴벌레는 좋아하지 않았다. 천사든 악마든 예외는 없었다. 두 로리는 미친 듯이 학살하며 곧바로 5층까지 도달했다. 작은 소리만 들려도 바퀴벌레가 쫓아온 줄 알았다. 하지만 자기 주인을 발견하자 실피는 금세 울먹였다. 주인을 끌어안고 위로를 받으려 했다. 징그러운 거대 바퀴벌레 때문에 둘 다 트라우마가 생길 뻔했다. 정신을 차린 실피는 몹시 자책했다. 시종인 자신이 주인을 두고 혼자 도망쳤기 때문이다. 하지만 남주는 오히려 엄청 신나 있었다. 두 사람이 4층을 싹 쓸어준 덕분에 뒤에서 마핵을 잔뜩 주울 수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마핵들을 보며 두 로리는 별다른 식욕을 보이지 않았다. 그때 실피가 근처에서 마물 2마리가 다가오는 걸 감지했다. 남주는 두 꼬마를 잠시 쉬게 해주려 했지만 뜻밖에도 5층 마물은 물리 공격 면역이었다. 위기의 순간 실피가 재빨리 방어막을 펼쳤다. 어쩔 수 없어진 남주는 루시에게 처치를 부탁했다. 가볍게 처리하긴 했지만 만약 5층이 전부 이런 마물뿐이라면 결국 두 꼬마의 힘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마핵으로 에너지를 보충할 수는 있었지만 둘은 바퀴벌레 마핵을 극도로 싫어했다. 그래서 오늘은 우선 철수하기로 했다. 나중에 슬라임 마핵을 따로 모아두기로 생각하며 그렇게 채 2걸음도 가지 않았을 때 실피가 벽에서 이상한 기운을 감지했다. 겉보기엔 평범한 벽이었지만 안쪽에서 수상한 마력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남주가 이리저리 만져봤지만 숨겨진 문 같은 건 발견되지 않았다. 그 모습을 본 실피는 곧바로 마법으로 벽을 폭파했다. 그러자 눈앞에 비밀 통로가 드러났다. 남주는 단번에 숨겨진 방임을 알아차렸다. 특수 아이템이 나올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두 메인 딜러를 데리고 안으로 들어가기로 했다. 그런데 채 몇 걸음도 떼기 전에 루시가 함정을 밟아버렸다. 하지만 남주를 어이없게 만든 건 함정 속 화살이 발동자를 노린 게 아니라 곧바로 자신을 향했다는 점이었다. 다행히 들어오기 전에 희귀방어 세트를 사둔 덕분에 간신히 목숨을 건질 수 있었다. 하지만 곧이어 루시가 또 함정을 밟았다. 이번엔 남주도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었지만 다음 순간 전기 함정을 그대로 밟아버렸다. 혼이 날아갈 정도로 감전됐다. 두 로리는 그대로 장례 준비라도 할 기세였다. 그런데 남주는 아무 일도 없다는 듯 멀쩡하게 다시 일어났다. 작은 해프닝이 지나간 뒤 일행은 수상한 거대한 문 앞에 도착했다. 아무래도 이곳이 보스방인 듯 했다. 남주가 직접 문을 밀어봤지만 문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결국 다시 실피에게 폭발을 부탁했다. 그렇게 안으로 들어가자 그곳에는 정체를 알 수 없는 마물 2마리가 기다리고 있었다. 하나는 오우거였고 다른 하나는 거대 슬라임이었다. 잠시 생각한 끝에 남주는 먼저 실피와 루시에게 오우거를 맡기기로 했다. 두 사람은 곧바로 전력을 다했다. 하지만 연기가 거치자 남주는 그대로 얼어붙었다. 2개의 필살기를 맞고도 상대는 체력이 조금밖에 닳지 않았던 것이다. 마법 공격은 통하지 않는다는 뜻이었다. 남주는 급히 실피에게 결계를 펼치라고 했다. 그리고 다른 한 마리인 거대 슬라임은 루시에게 맡겼다. 마법 공격이 통하지 않자 남주는 자신의 애용 무기인 십자 석궁을 꺼냈다. 그런데 뜻밖에도 물리 공격은 제대로 먹혔다. 남주는 미친 듯이 연사했고
오우거를 단숨에 반피까지 몰아붙였다. 하지만 새로운 문제가 생겼다. 남주는 돈을 아끼려고 화살을 몇 개밖에 사지 않았던 것이다. 겨우 활약할 타이밍이 왔는데 이렇게 탄이 떨어져 버렸다. 루시조차 한심하다는 듯 말했다. 좀 제대로 하는 게 어때? 한편 슬라임 쪽도 마법 저항이 매우 높았다. 루시는 버티는 것만으로도 벅찼다. 그 순간 남주는 자신의 방어복에 마법 강화 기능이 있다는 걸 떠올렸다. 그리고 유일하게 쓸 수 있는 워터볼을 발동했다. 다음 순간 워터볼이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남주는 그것을 그대로 발사했다. 놀랍게도 이건 물리 공격으로 판정되었다. 몇 번 연속으로 발사한 뒤 남주는 자신의 마력이 거의 바닥났다는 걸 깨달았다. 앞으로 3발 정도가 한계였다. 마법 위력을 더 끌어올려야 했다. 다행히도 그는 예전에 이틀 반 동안 워터볼의 한계를 훈련했었다. 상상만으로도 물 형태를 바꿀 수 있었다. 그래서 남주는 거대한 얼음 송곳을 만들어냈고 오우거에게 막대한 물리 피해를 입혔다. 3발 연속으로 맞춘 끝에 오우거는 마침내 쓰러졌다. 이제 남은 건 루시 쪽의 슬라임뿐이었다. 남주는 방패로 공격을 막아낸 뒤 실피에게 신창 라주에트를 사용해달라고 부탁했다. 그건 실피가 2레벨이 되며 얻은 신규 스킬이었다. 지금까지 한 번도 사용해본 적이 없었다. 이번 기회에 시험해보려는 것이었다. 진짜 라즈네이터! 그 일격으로 끝났다고 생각했지만 이상하게도 슬라임의 체력은 전혀 줄지 않았다. 남주는 일단 후퇴하려 했지만 문득 자신이 꿈꾸던 영웅의 모습을 떠올렸다. 그리고 용기를 냈다. 아무리 커봤자 결국 슬라임일 뿐이라고. 그리고 자신은 1층에서 무려 2년 반 동안 슬라임만 잡아온 사람이라고 말했다. 그렇게 말하며 남주는 그대로 돌진했고 곧바로 자신의 최종 병기를 꺼냈다. 살충제 2통의 맹공격을 받은 거대 슬라임은 체력이 빠르게 깎여나갔다. 슬라임은 마지막 발악으로 남주를 삼키려 했지만 다행히 실피가 결계를 펼쳐주었다. 남주는 그대로 고정 사격을 이어갔고 결국 슬라임을 산채로 분사해 죽여버렸다. 그 장면을 본 두 사람은 단번에 팬이 되어버렸다. 보스를 처치한 직후 루시는 2레벨로 레벨업했고 남주의 경험치도 크게 올랐다. 게다가 오우거는 희귀 마핵을 떨어뜨렸고 슬라임은 마검 하나를 품고 있었다. 미궁을 빠져나온 뒤 남주는 숨겨진 미궁 이야기를 접수처에 알렸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 마핵이 매우 희귀하다는 말을 들었다. 길드 측은 높은 가격에 매입하겠다고 했다. 그리고 남주에게 감사의 의미로 다음 주에 열리는 이벤트 참가를 제안했다. 여러 파티와 연합해 7층을 탐사하는 행사였다. 이에 대해 남주는 당연히 거절하지 않았다. 그리고 어느새 행사 당일이 찾아왔다. 남주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다. 자신의 팀원이 무려 귀여운 여자 3명이었다.